자, 별에는 밤 패키지 잘 받아보셨나요? 지금 안에 있는 내용물들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시고 있는 패키지는 제가 직접 그리고 만들었어요. 혹시나 본인 별자리가 잘 맞게 왔는지 표지에서부터 확인하시라고 실제 별자리를 좀 그려보았고요. 여기 밑에 보면 날짜도 확인하실 수 있게 적어 두었어요. 요 안에 보시면 도안이 있습니다. 이 도안은 이따가 자수 놓으실 때 활용하실 거니까 꼭 한쪽에 잘 놔두시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오늘 자수를 놓을 원단이 있어요. 두꺼운 펠트라서 별다르게 수툴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수툴은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어두운 원단에 이제 자수 놓으실 때 도안 옮기시는 게 가장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공방에서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수성 심지를 이용을 해서 자수를 놓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를 이따가 놓으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완성품 반제품이에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퀼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재료일 거예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한쪽은 확대경, 한쪽은 일반경이에요. 네, 그래서 자수를 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완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도록 할게요. 안에는 바늘과 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바늘은 좀 바늘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늘구멍이 좀 작아야 자수가 좀 정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본 결과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바늘로 선택을 했고요. 실 같은 경우는 소분을 해서 드렸어요. 처음부터 타래로 쓰시게 되면 좀 불편하신 감도 없잖아 있어서 넉넉하게 드렸으니까요. 막 낭비해서 쓰셔도 돼요. 네. 번호는 지시서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추가로 구매하실 분들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패키지가 들어있지 않다면 제 DM이나 카톡으로 꼭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안에 있는 재료, 내용물들 꼭 확인하시고 프랑스 자수 시작해 주세요. 자, 도안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별에는 밤 원단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어두운 원단에 자수를 놓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도안을 옮기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1515 공방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어두운 원단에다가 도안을 옮기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본인 별자리를 결정을 하셨으면 아마 도안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저희 이제 1515 공방 그 별에는 밤 패키지 안에 보면 이렇게 투명한 부직포 형식의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도안 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자수를 다 놓으신 다음에 원단을 이제 물에다가 푹 담가주시면 아주 싹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올려주시고요. 반투명하기 때문에 밑에 도안이 잘 비쳐요. 그래서 이렇게 도안을 벗겨주시는데 웬만하면 볼펜을 좀 얇은 거를 사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볼펜이 두꺼울 경우에는 도안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수를 놓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볼펜 중에 가장 얇은 볼펜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안을 옮기시기 전에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 보면 큰 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큰 원이 큰 별이고요. 요 작은 원이 작은 별이거든요. 근데 도안을 옮기실 때 유의하실 거는 큰 원은 제대로 이 원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예쁜 별이 나오고요. 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그 자리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지금은 양자리이기 때문에 별자리가 조금 심플한 편인데 사수자리 같이 별이 많은 경우엔 이 작은 원을 일일이 다 동그라미를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 정도 위치만 확인을 해주시면 이따가 별자리를 거기 그 부분에 작은 별을 놓을 거예요. 자, 이제 도안을 한번 벗겨볼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유념하셔서 도안을 벗겨주시면 돼요. 원을 그려주실 때는 한 번에 그리지 마시고요. 반에 나눠서. 왜냐하면 이 원 자체가 별을 그리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을 그려주실 때 좀 신경을 써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다 그려주셨으면 별과 별자리를
이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별이 있었던 자리는 위치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래서 도안을 옮겨 보았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스티치 배워보실 건데요. 별 부분을 놓는 자수 방법이고요. 이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제 한 땀을 놓는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한 땀을 8번을 놓아서 별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 도안에 보시면 원형이 그려져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으실 때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원형이 있죠. 여기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피자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자를 나누실 때 반 나누시고 반 나누시잖아요. 그렇게 4번 놓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놓으실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뚫어주시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밑에서 최대한 도안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여기서 가운데를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가운데서 만나야 예쁜 별이 돼요. 그래서 이 원형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주시고요. 다시 반대 반을 나눠야겠죠. 한 번 더 나눕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잘 맞춰주시면 예쁜 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해서 반 나눴죠. 다시 4등분을 해볼게요. 밑에서 도안을 뚫으실 때는 계속 시도를 하셔서 최대한 선에 가깝게 자수를 놓으시는 게 좋아요. 도안을 계속 뚫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도 얘도 편해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 나눴으면 다시 또 반대쪽에서 반을 나눠주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도안을 뚫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피자가 4판이 됐죠. 네, 4개로 나눠졌는데 요게 이제 그 지금 별에는 밤의 작은 별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가겠죠.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큰 별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번 더 나눠 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누신 거에서 한 번 더. 이때도 마찬가지 가운데를 정확하게 뚫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완성되었을 때 예쁜 별이 나와요. 반대로 여기도 밑에서 도안을 제대로 뚫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 꼭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지금 원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넣지만 실제 별에는 밤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땀이 작아요. 그래야지 별처럼 보이겠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는 밑에서 굉장히 힘있게 뽕 하고 뽑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운데 부분에 지금 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조금 힘있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완성이에요. 백스티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스티치 같은 경우는 직선을 표현하는 스티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인을 표현할 때는
뭐 보통은 아웃라인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점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저희 지금 별에는 밤에서는 별과 별자리를 이어주는 별자리를 이어주는 선을 표현을 할 건데요. 만약에 별과 별 사이가 너무 좁다 하시면 아예 안 놔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별자리에선 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 별자리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어놓은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과 별 사이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시면 백스티치는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백스티치 시작하실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성이 있어요. 라인을 표현하는 아이들은. 여기 보시면 시작점이 있죠. 근데 보통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지만 백스티치는 그렇지 않아요. 한 땀 앞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한 땀 앞에서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근데 백스티치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세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반복이에요. 다시 본인이 생각하는 한 땀 앞으로 전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다 놓으실 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원래 기본은 한 올 옆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바로 연결을 해서 만약에 한 올 옆에 놓으시게 되면 미세한 점선이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조금 숙지가 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땀이 균일할 수 있도록 자수를 놓는데 좀 포인트를 놔주세요. 예, 다시 마찬가지로 반복이에요. 이제부터 한 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 올 옆에 백스티치 같은 경우는 영문에서 대문자 같은 경우 있죠. 곡선이 많이 없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백스티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니셜 자수 놓으실 때 되게 요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옷이나 운동화에도 되게 많이 놓으시잖아요. 아니면 기하학적인 무늬 요즘에 많이도 놓으시더라고요. 사시꼬라는 자수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반복을 하셔서 모양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수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수성심지를 제거해 볼 건데요.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좀 잘라내 줄게요. 뭐 정확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주변에 있는 심지를 그냥 오려서 떼어내 주면 돼요. 요 정도. 네. 자수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다면 이제 화장실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담가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얘를 그냥 완전히 푹 담가 주세요. 근데 얘가 좀 잘 안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속에서 비벼주시면 돼요. 손빨래 하듯이 살짝살짝 비벼서 그럼 수성심지가 물에 싹 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가 되면 이제 요즘 햇볕 너무 좋죠? 바싹 말려주세요. 자수를 다 놓으셨다면 이제 마무리 바느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성심지도 다 녹였고요. 원단도 바싹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반제품에다가 저희가 놓은 별자리 자수를 한번 입혀볼 건데요. 기준이 이제 얘가 될 거예요.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원단을 잘라주실 건데 이제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레이아웃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잡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펠트로 아까 보여드렸던 반제품 뚜껑을 감싸주세요. 이렇게 감싸주시는데 보면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잡으시면 돼요. 얘가 어디쯤 왔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미리 가이드를 좀 주셔서 그 기준으로 가위질을 할 건데요. 저는 그냥 개자리는 가운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원단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어차피 이따가 바느질 하시면서 다시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니까 대략적으로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빼주시고요. 이렇게 자국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뺑 잘라주시는데 한 1.5에서 2cm 정도. 근데 꼭 자로 재줄 필요는 없고 그냥 눈대중으로 대략, 어차피 뒷부분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라주실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셨다면 이제 반제품에 한번 입혀보실 건데요. 저희 지금 바늘하고 실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놓으실 건데 실은 두 줄로 해주세요. 면사 자체가 조금 약해서 끊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걸로 이렇게 감싸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겉부분에서 홈질을 뺑 한 바퀴 둘러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부분에서, 자수가 보이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한마디로 매듭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홈질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예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바퀴 뺑 듬성듬성. 홈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시침질에 가깝죠. 네. 그래서 뺑 한 바퀴 돌려주세요. 어차피 요거는 반제품에 고정하기 위한 임시 바느질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바퀴 다 둘러셨다면 어디서 바늘이 나와야 되냐면 다시 위로, 자수 부분에서 바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시면 바늘이 위에서 들어갔고요. 다시 바늘이 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반제품에 한번 씌워 볼게요.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살살살살 잡아당겨 주시면 얘가 이제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만져줘요. 별자리가 어디에 있으면 예쁠까? 다 됐다 싶으시면 끝까지 조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접히는 부분들에서 여기 끝부분에 부드럽게 원형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실이 있죠? 그럼 반대쪽 좀 바짝 잡아당기고 얘를 좀 꾹꾹 눌러줄게요. 자리를 좀 잡아주고 반대쪽, 실이 나온 반대쪽을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쭉. 그러면 다시 또 반대쪽. 동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해보시는 분들은 몇 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단번에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또 반대쪽. 그래서 그렇게 쭉 한 바퀴를 원단을 잡아당겨 주세요. 판판하게. 또 다시 반대쪽. 이렇게 잡아당겨 줘야 되기 때문에 실이 좀 튼튼해야 돼요. 반대쪽, 다시 또 이거의 반대쪽.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원단들이 다 팽팽하게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판판해야 이따가 붙이실 때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작업하기 좋게 밑작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이렇게 한번 붙이고 나면 영원히 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추 완성이 돼가죠. 제가 왜 예쁘게 안 해도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완성된 별자리를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반제품에다 이제 붙이실 건데요. 요즘에 제가 반제품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만능 본드인데요. 아마 써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매하기도 편하고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용이라서 안전하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반제품에다가 붙여보실 건데요. 일단 만능 본드를 붙이실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붙여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꾸덕꾸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주변에 한 바퀴 뺑 둘러주세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가 눌러가면서 옆으로 퍼지니까. 그리고 가운데도 하나 붙여주시고요. 얘를 바로 붙이시면 얘는 접착력이 별로 없어요. 얘가 조금 겉에가 말랑말랑? 아니다. 겉에가 딱딱해질 때 그때쯤 해주시면 되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제 목공 본드가 어느 정도 꾸덕꾸덕해진 다음에는요. 이제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도 한번 레이아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열고 닫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몸통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한번 이렇게 뱅 돌려서 뭐가 예쁠까? 그리고 예쁘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성이에요. 마르는 동안에 집게 같은 걸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금방 마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붙들어서 고정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별자리 자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